국민의힘이 얼마나 나라를 망쳐왔고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얼마나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보여드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국정감사에 임하게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님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마음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원팀으로 가지 않을까. 이재명이 포퓰리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현재 경기지사 자격으로 이제 내일과 20일 국회 국감에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 대장동 국감이 될 것이다. 국감은 반환전을 돌았지만 28일과 20일 굉장히 중요한 국감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좀 여쭤볼게요. 이 지사 본 것처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본인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감에서 어떤 자세를 보일까요? 근데 저는 이런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참 많이 회자되는 것 같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계속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떤 반박을 국감에서 한다고 해도 이 지사의 입에서 대장동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마다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을 연관지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의혹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만 어쨌거나 2010년부터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주요 보직을 맡았던 측근인 것으로 국민들 다수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로우키라고 하죠. 다소 톤을 낮추면서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되 나의 책임은 크지 않다는 기조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나는 잘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 가서도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과 맞서 싸울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절대로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톤이 아니라 이건 국민의힘 문제 아니냐라고 강하게 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행안위 같은 경우 모든 상임위가 그렇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요. 아마 그런 부분도 이재명 지사에겐 우군이 되겠죠. 그래서 국감장의 현장 분위기로는 이재명 지사가 기세등등할 수도 있고 반격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논의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내년 3월까지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을 엮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화제를 전환하기 위한 다른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해찬 평론가는 강하게 지를 것이다라고 하셨나요? 강하게 이제 반격, 국민의힘 측, 야당 측에 반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저 자세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자세라는 게 본인도 책임이 있다, 일정 정도의 어떤 책임도 통감을 하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감을 앞두고 사실은 당에서는 경기지사직을 좀 먼저 내려놓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조언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거를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국감이란 거는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야당의 어떤 국감 스타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장면인데 지금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18일, 20일 이 국감에 이재명 지사 참석하는 부분을 이제 시청을 할 텐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이제 이 야당이 증거를 갖고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을 연관성을 증명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지금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선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소명을 못하고 이렇게 흘러왔지만 이때부터는 오히려 차분하게 국민들에게 사안의 어떤 본질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이 민간의 어떤 막대한 수익이 생겼던 부분에 대한 어떤 겸허한 사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갈 공산이 있고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정치 공세를 이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대처하는 일종의 강온을 이제 번갈아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또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 득실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국감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지금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하나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그분 공방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요. 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또 천화동인 1호 소유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일단 이 그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가 주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 목소리를 통해서 들은 거는 그분은 전혀 없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원님. 그렇지만 이제 야권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분이 이재명 후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출발은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의하면 김만배가 말하기를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그분은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동규보다 김만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유동규가 아니라 그 윗선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기서 출발한 거죠. 그다음에 보십시오. 정민용 변호사는 모르겠습니까? 유동규가 말하기를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거고 김만배한테 맡겨놓은 거다라고 정민용 변호사는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한테 들어보니까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직접 김만배한테 들었다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엇갈리는 건데 핵심은 결국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다 그럼 누구한테 차명계좌를 맡겨놓은 배우가 누구냐는 거고 좀 더 근접한 것은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아니다라는 말도 하셨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이 계속 물으니까 단언할 수는 없다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그러나 네. 제3자일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내일 국감장 저희가 미리 예측을 좀 해본다면 구속된 유동규 씨와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그리고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 그리고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마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국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